여러분은 혹시 매달 통장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통신비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요금 체계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들으시면 생각이 바뀔 텐데, 한국인 1인당 평균 통신비는 무려 월 7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4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매달 지불하는 통신비는 28만 원에서 36만 원이라는 거액에 달하게 되죠. 이것을 1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무려 336만 원에서 432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매년 통신비로 증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432만 원이면 제주도 가족 여행을 떠나거나 자녀의 학원비를 해결하고 혹은 노후를 위한 든든한 적금에 넣을 수도 있는 큰 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돈을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처럼 생각해왔지만 2026년 1월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먼저 눈치챈 똑똑한 사람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통신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20년간 우리를 묶어둔 통신시장의 견고한 구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집 근처 휴대폰 대리점 앞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처럼 사람들로 북적이던 활기찬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긴 줄이 늘어섰던 매장들은 이제 적막감만 흐르고 있고, 점주들은 텅 빈 매장에서 깊은 한숨만 내뱉고 있습니다. 현장의 점주들은 요즘 손님이 아예 오질 않으며 설령 오더라도 과거처럼 긴 시간 묶이는 약정 계약은 절대 하지 않으려 한다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대한민국 자영업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휴대폰 대리점들 역시 이 거대한 폐업의 파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기 때문이며, 더 이상 대리점의 복잡한 할부 계산법에 속지 않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이터는 바로 알뜰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인데, 우리는 이제 실속이라는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00만 명 수준이었던 알뜰폰 가입자는 불과 2년 만인 2022년 10월의 일 246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2024년 말에는 통신 3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잠시 949만 명까지 줄어들며 위기를 맞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중반에 다시 111만 명으로 가입자를 회복하며 현재는 시장 점유율 16.7%를 차지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등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2024년 알뜰폰 도매 요금을 52%나 인하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다시 한번 압도적으로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수치보다 무서운 소비자들의 심리적 변화이며,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2년 약정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통신사와의 긴 약정 계약을 이제는 내 자유를 구속하는 불편한 쇠사슬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이죠. 최근 SNS에서는 자신의 저렴한 통신비를 당당하게 공개하는 이른바 통신비 인증 문화가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통신비로 단돈 29, 0원만 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댓글에는 부럽다거나 나도 당장 바꿔야겠다는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거창한 브랜드 이름값보다는 내 지갑을 지켜주는 실속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이 지긋지긋한 약정의 역사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어 우리를 타자매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하신다면 통신사들이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뺏어오기 위해 휴대폰을 공짜로 뿌리던 보조금 전쟁 시대를 떠올리실 겁니다. 당시 길거리에는 화려한 춤을 추며 고객을 유혹하던 판촉물들이 가득했고, 보조금 경쟁이 너무 과열되자 결국 정부가 개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불투명한 시장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무려 11년간 유지되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다가 마침내 2025년 7월 22일 소비자들의 거센 요구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과거처럼 엄청난 보조금 폭탄이 다시 떨어질 것이라며 큰 기대를 품고 시장을 주시했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냉혹했는데, 단통법 폐지 전후를 비교해봐도
기기 보조금은 고작 17영원 정도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겨우 2.3% 증가한 75만 원 수준에 그쳤고 우리가 기대했던 파격적인 공짜폰 대란은 그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신 3사는 기기값을 깎아주는 출혈 경쟁 대신 기존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 오지 요금제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완전히 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신사와 대리점이 대체 어떤 구조로 돈을 벌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싼 요금제를 권유하는지 그 속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통신사는 겉으로는 기기값 30만 원을 할인해 준다고 생색을 내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을 24개월 동안 비싼 고가 요금제에 묶어둡니다. 결과적으로 통신사는 처음에 깎아준 30만 원의 최소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수익을 매달 청구되는 여러분의 요금에서 조용히 회수해 갑니다. 대리점 입장에서도 약정 고객 한 명을 가입시키면 통신사로부터 20만 원에서 40만 원이라는 짭짤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가 직접 기기를 사오는 자급제 폰 개통은 대리점에 겨우 5만 원 정도의 수익만 남기기에 그들이 반길 리가 없는 것이죠. 이제 대리점 직원들이 왜 그토록 화려한 언변으로 여러분에게 복잡한 약정과 고가 요금제를 강요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가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선택이 우리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2세 직장인 김철수 씨의 사례입니다. 철수 씨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2년 약정 모델을 선택할 경우 기기전가 130만 원에서 30만 원을 할인받아 100만 원의 휴대폰을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할인을 받기 위해 월 8만 9천 원의 고가 요금제를 24개월 동안 유지해야 하며 이 비용은 총 213만 6천 원에 달합니다. 결국 기기값 100만 원과 통신비 213만 6천 원을 합치면 2년 동안 철수 씨가 지불해야 할 총액은 무려 313만 6천 원이 됩니다. 반면 철수 씨가 자급제 폰을 직접 사고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기기값은 할인 없이 정가인 130만 원을 모두 내야 합니다. 대신 월 3만 5천 원의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면 24개월간 통신비는 84만 원에 불과하며 기기값과 합친 총 비용은 214만 원이 됩니다. 자, 이제 결과를 보십시오. 약정 모델보다 자급제와 알뜰폰 조합을 선택했을 때 철수 씨는 2년 동안 무려 99만 6천 원을 아끼게 됩니다. 이번엔 45세 박영희 씨의 4인 가족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통신사 약정 요금제를 사용하면 매달 32만 원, 2년에 768만 원이 나갑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 모두 알뜰폰으로 전환하면 월 지출은 14만 원으로 줄어들고 24개월간 총 비용은 336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 가족이 얻게 되는 절감액은 무려 432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오고도 남으며 자녀의 교육비나 노후 준비에 보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선뜻 바꾸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통신사가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동, 경제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당장 눈앞에 30만 원 기기 할인을 놓치기 싫다는 심리가 우리를 비싼 요금제의 함정으로 끌어들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편향입니다. 당장 기계값이 싸지는 즉각적인 보상에 집중하느라 2년 동안 매달 빠져나갈 큰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하게 되죠. 세 번째는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이미 약정을 했으니 위약금이 아까워 끝까지 써야 한다는 생각에 더 나은 선택을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사들은 우리의 이런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으며 수십 년간 이 견고한 심리적 장벽 위에 자신들의 수익 구조를 세워왔습니다. 이제 알뜰폰 시장에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2020년 800만 명이었던 가입자는 2022년 246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비록 2024년 말에 통신 3사의 반격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5년 중반 111만 명으로 회복하며 시장 점유율 1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오지 요금제를 인하하며 고객을 다시 끌어가려 노력했지만 알뜰폰은 본질적인 가격 경쟁력과 품질로 그 파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2024년 도매 요금을 52%나 인하해주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출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매 요금이란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의 망을 빌리는 임대료인데 이것이 싸질수록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커집니다. 알뜰폰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품질의 동일함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알뜰폰은 SKT, KT, LG의 통신망을 그대로 빌려 쓰기에 통화 품질과 데이터 속도가 100% 동일합니다.
알뜰폰은 전화가 안 터진다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으며 동일한 기지국을 공유하기 때문에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기존 통신사 대비 40%에서 최대 60%까지 저렴한 압도적인 요금 경쟁력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리함으로 복잡한 대리점 방문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10분이면 가입과 개통이 모두 완료되는 간편함을 갖췄습니다. 네 번째는 세대 교체인데 MZ세대는 이제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기보다 실속을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보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통신 3사는 약 8만 원대이나 알뜰폰 평균은 3만 5천 원선입니다. 중간 용량인 50GB 구간에서도 알뜰폰은 약 2만 9천 원으로 기존 통신사 대비 50% 이상의 절감률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저용량 요금제조차 알뜰폰이 40% 이상 저렴하기에 어떤 사용 패턴을 가졌든 알뜰폰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 3사도 위기감을 느끼고 서브 브랜드를 출시하며 대응했지만 여전히 알뜰폰보다 비싸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그런데 2025년 통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며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2025년 4월 SK텔레콤에서 역대급 해킹 사고가 발생하여 2,4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유심칩의 고유 번호인 IMSI 정보 이 696만 건이 유출되어 통화 내역과 위치 정보 노출 위험까지 커졌죠.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약 10만 명의 고객이 위약금 면제 기간을 이용하여 통신사를 떠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9월에는 KT에서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진행되는 무단 결제 사고가 터졌습니다. 총 피해액은 약 2억 4천만 원에 달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발표로 보안 시스템의 허술함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거대 통신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드디어 2025년 12월 30일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사고 책임을 물어 KT의 위약금 전면 면제를 권고했고 이는 사실상 강제 조치와 다름없었습니다. 언론들은 일제히 보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이동할 권리를 정부가 보장했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떠나고 싶은 사람은 위약금 없이 보내줘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20년간 이어져 온 약정의 사슬을 끊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마침내 대한민국 통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전례 없는 소비자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가 떨어진 첫날 단 하루 만에 무려 10일 412명이 KT를 떠나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1월 3일 금요일에는 하루에만 무려 20일 127명이 이탈하며 첫 주말을 앞두고 대규모 탈출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단 4일간의 누적 이탈자 수는 661명으로 이는 집단적인 소비자 행동이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번호를 옮긴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모여 거대 통신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통신사가 더 이상 시장의 절대값이 아닌 시대가 왔으며 향후 3년 안에 알뜰폰 점유율은 20%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과거 대리점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는 이제 온라인과 자급제 중심의 투명한 시장으로 급격히 재편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알뜰폰 품질 문제는 SKT, KT, LG의 망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100% 동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 위약금이 남아있더라도 월 절감액과 비교해보고 4개월 이내에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면 즉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족 결합 할인의 미미한 혜택에 묶여있기보다 온 가족이 알뜰폰으로 전환하여 가계 통신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신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월 5만 원만 절감해도 10년이면 600만 원, 20년이면 무려 200만 원이라는 큰 자산을 소중한 가족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쌓인 가족이 알뜰폰으로 전환하면 2년 동안 432만 원을 아낄 수 있으며 이는 자녀 교육이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미천이 됩니다. 오늘 당장 고지서를 꺼내 최근 3개월간 평균 통신비와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는데 딱 3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내 사용 패턴에 꼭 맞는 알뜰폰 요금제가 무엇인지, 어떤 망이 나에게 유리할지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정 만료가 다가온다면 미리 준비하시고 위약금 면제 같은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지난 20년간 우리를 쇠사슬처럼 묶어두었던 불합리한 통신시장의 구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만드는 주인공은 거대 기업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현명한 소비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2026년, 이제 약정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통신의 자유와 경제적 실속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 생활을 응원하는 카툰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